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태양 표면으로 순간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딱 0.000000001초, 눈 깜빡할 시간보다 100만 배 짧은 순간만요. 죽을까요? 아니면 멀쩡할까요? 실제로 8살짜리 아이가 콜로라도에서 눈을 치우다가 너무 추워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태양 표면에 딱 하 나노초만 갔다 오면 몸 녹이기 딱 좋지 않을까. 순진하지만 기발한 생각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5800도의 불덩이에 다녀오는데 화상은커녕 따뜻하지도 않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양 표면에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평소에는 태양을 직접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시야의 180도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니 피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방이 온통 태양이에요. 위도, 아래도, 옆도 전부 눈부신 황금빛 표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 1나노초 동안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대략 1마이크로줄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요.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켠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아주 빠르게 깜빡이면 그때 받는 빛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안 많죠. 참고로 눈을 감았다가 여는 동작,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깜빡임의 반대인데 정확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태양의 빛 입자들이 여러분의 눈에 쏟아져 들어와서 망막세포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한 나노초가 끝나면 여러분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시점에서 망막세포들은 아직 반응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포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뇌에 뭔가 봤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몇 밀리초가 걸리거든요. 여러분은 태양에서 1나노를 보냈지만 뇌가 이걸 인식하는 데는 무려 3천만 나노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눈앞에 섬광이 번쩍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게다가 그 섬광은 실제로 태양에 있었던 시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고 마치 강한 플래시를 직접 본 것처럼 망막 세포들이 진정될 때까지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피부가 받는 에너지는 어떨까요? 노출된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약 0.00001줄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약한 열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라이터 있잖아요? 그 파란 불꽃에 손가락을 1초 동안 대고 있으면 1제곱센티미터당 약 5줄의 에너지를 받게 되고 이 정도면 이 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태양에서 1나노초 동안 받는 열은 이것보다 10만 배나 약한 겁니다. 실제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희미한 성광 말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 느낄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피부가 따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뭐 본 것 같은데 하는 정도죠.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겠다는 원래 목적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오히려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손을 비비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만약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표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시원한 편입니다. 물론 여름 한낮의 아스팔트보다는 훨씬 뜨겁지만요. 태양 내부와 비교하면 정말 차가운 수준이에요. 표면은 몇천 정도인 반면 내부는 몇백만 도에 달하거든요. 만약 실수로 태양 내부로 텔레포트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학 법칙으로 계산해보면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태양 내부에서는 단 1펜, 그러니까 나노초의 100만 분의 1만에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거든요. 1나노초는 펜토초의 100만 배예요. 이건 라이터 불에 손가락 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는 동안 이미 100만 번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태양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빛이 아니라 X선이 날아다닙니다. 병원에서 찍는 그 X선 맞아요. 그런데 태양 내부의 X선은 훨씬 강력하죠. 이 X선들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내부 장기를 직접 가열하고 동시에 DNA를 망가뜨립니다. 피부가 타기도 전에 이미 세포 단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 거예요. 마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은 것처럼 안쪽부터 익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시작한 게 정말 웃기네요. 어쨌든 절대로 태양 내부에서 헬 나노초를 보내지 마세요. 표면만 가셔야 합니다. 표면도 사실 별로 안전하진 않지만 최소한 1나노초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는데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서 날개가 녹아버렸다는 이야기요. 우리는 보통 태양에 가까이 가면 뜨겁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온도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물질이 녹으려면 특정한 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는 온도와 노출 시간 둘 다에 달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븐을 200도로 예열했다고 칩시다. 손을 1초만 넣었다 빼면 괜찮지만 10초 넣고 있으면 화상을 입죠. 온도는 같지만 시간이 다른 겁니다. 이카루스의 날개가 녹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에 가까이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무 오래 날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카루스가 태양 근처를 재빨리 통과하기만 했다면 날개는 멀쩡했을 거예요. 짧은 시간만 머문다면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뜨거운 숯불 위를 맨발로 빠르게 걸어가는 불 위 걷기처럼요. 실제로 우주인들이 이런 원리를 활용합니다. 우주 공간은 햇빛이 닿는 곳은 100도가 넘고 그늘은 영하 100도 이하예요. 그런데 우주복을 입고 우주 유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주복에 단열 기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간이 짧아서 열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불쇼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횃불을 입에 넣었다 빼는 퍼포먼스요. 불꽃의 온도는 1000도가 넘지만 0.5초 이내로 재빨리 동작하면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입안의 침이 순간적으로 열을 흡수해주고 무엇보다 노출 시간이 짧아서 조직이 손상되기 전에 빼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만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태양 표면 1나노 방문도 같은 원리입니다. 온도는 말도 안 되게 높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상에서 겪는 다른 상황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국물이 튀었을 때 그 온도는 고작 100도 정도지만 피부에 1초 이상 접촉하면 화상을 입거든요. 또 뜨거운 커피를 쏟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60도에서 70도 정도의 액체라도 피부에 몇 초간 닿아 있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름 해변에서 하루 종일 일광욕을 하면서 받는 에너지가 태양 표면에서 1나노초 동안 받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해변에서는 시간당 약 1000줄 정도의 에너지를 피부가 흡수하는데 몇 시간 누워있으면 수천 줄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불타지 않는 이유는 피부가 땀을 흘리고 혈액 순환으로 열을 분산시키고 여러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태양 표면에서는 1나노초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작동할 틈도 없어요. 세포들이 지금 뭔가 들어왔나 하는 순간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모기가 팔에 앉았다가 0.001초 만에 날아가면 우리가 못 느끼는 것처럼요. 우리 신경계가 반응하기도 전에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럼 체온을 실제로 올리려면 태양 표면에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계산해보면 대략 1m초, 그러니까 1분의 1초 정도는 있어야 피부 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을 손으로 스치듯 만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1m초는 나노초의 100만 배예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00만 배나 긴 시간이죠. 그리고 1ml쯤 되면 이미 심각한 화상 영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계산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1마이크로초, 그러니까 나노초의 1000배의 시간을 태양 표면에서 보낸다면 피부가 받는 에너지는 제곱 센티미터당 0.01줄 정도가 됩니다. 여전히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열기를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마치 햇볕이 강한 날 밖에 나갔을 때 피부가 살짝 따끈해지는 느낌 정도죠. 10마이크로초가 되면 0.1줄 수준이 되고 이쯤 되면 좀 뜨겁네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100마이크로초에서는 한 줄에 가까워지면서 불쾌한 수준의 열기를 느끼게 되고 1m초에 이르면 약 10줄이 되면서 화상 위험 구간에 진입하는 거죠. 시간이 1000배씩 늘어날 때마다 받는 에너지도 1000배씩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비결은 짧은 노출 시간이에요. 사우나에 들어가도 10분은 괜찮지만 1시간 있으면 탈진하잖아요. 극 좋은 냉동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100도가 넘는 공간에 2분에서 3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오래 있으면 동상에 걸리겠죠. 모든 극한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인 겁니다. 등산할 때 정상 부근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면 안 되고 빨리 사진 찍고 내려와야 합니다. 실제 기온은 영하 10도인데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10분만 있다가 내려오면 별 문제가 없어요. 만약 1시간씩 있으면 저체온증 위험이 생기지만요. 스쿠버 다이빙도 비슷합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이 높아지고 질소 마취 위험이 있는데 짧은 시간만 깊은 곳에 있다가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으면 감압병에 걸릴 수 있죠.
프리다이빙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100m 넘게 잠수했다가 올라오는 것도 가능한 이유가 깊은 곳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려고 태양 표면에 해를 나눠쳐 다녀오는 건 완전히 소용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코코아 한 모금으로 받는 열량이 태양 표면 한 나노초보다 몇백만 배는 많거든요. 뜨거운 음료 한 잔이 여러분 몸에 전달하는 에너지는 약 수백 줄에서 수천 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입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노출 시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건 비단 물리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면 괜찮고 앉아 보이는 상황도 오래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콘서트장에서 120데시벨의 소리를 1초 듣는 것과 1시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짧게 들으면 그냥 시끄럽다고 느끼지만 오래 들으면 청력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자외선도 똑같아요. 햇볕을 10분 쬐는 것과 3시간 쬐는 것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태양 내부로 잘못 가는 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표면은 그나마 1나노초가 안전하지만 내부는 페토초 단위로 위험해지거든요. 이건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것과 끓는 기름에 손을 넣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똑같이 뜨겁다고 해도 기름은 순식간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죠. 그러니까 만약 정말로 순간이동 능력이 생긴다면 좌표는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태양 표면과 내부는 생존 가능 시간이 100만 배나 차이 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추운 겨울날 몸 녹이는 용도로는 그냥 난로 앞에 서 있는 게 최고입니다.